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을 많은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 소수의 문제집을 여러 번 봐서 마스터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소수의 문제집을 여러 번 봐서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4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수의 문제집이라고 하면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건수를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보는 게 개념서죠. 그리고 유형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진 유형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집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집이 되겠죠. 근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수학 내신 중에서 좀 어려운 이런 형태의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런 문제랑 심화 응용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3단계의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소수의 문제집이라는 것은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한 것만이라도 충분하고요. 뭐 부족하다 싶으면 뭐 2권 정도인데 개념서를 2권 이렇게 문제를 조사하다 보면 겹치는 거 되게 많습니다.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형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센 유형별로 되어 있죠. 요즘에는 개념 RPM 같은 경우도 유형서로 유형별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집은 아시죠? 실제 기출 문제가 나온 것들, 그리고 심화 응용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근데 기출 문제하고 심화 응용은 한 2권 정도? 그러면 한 5권 내외로 책을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이라면은 개념서를 자기가 이거를 몇 회 돌려야 되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자기가 숙달될 때까지 반복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본 주제로 들어가서 왜 소수의 문제집을 보는 게 다수의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 유리한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집이 적을 때는 집중력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 많으면 그 사람들 얼굴 중에서 몇 사람이나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 지하철에 좀 비어 있어서 한 3, 4명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 4사람을 자세히만 보면은 기억을 하려고 애쓰면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주연 배우하고 그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주요 등장 인물을 세 보면은 많아야 7명 내외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상 수가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문제집을 보는 게 유리한 이유는 바로 이 집중력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절대 처리 못합니다. 그리고 소수 문제집을 봤을 때는 기억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 가겠습니다. 소수의 문제집, 적은 문제집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때 말이죠. 익숙하고 반복하기에 수월하다. 왜 반복하기 수월한지 이해되셨죠? 수많은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문제집을 보게 되면 자기가 봤던 문제집이니까 내가 전에 봤던 거네.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혹시 중딩이시라면은 초등학교, 고등학생이라면은 초, 중, 고등학교 때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래도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 더 익숙하고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다는 이 자체만으로 뇌는 기억하기도 좋고, 이게 내가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기억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동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이 기억을 꺼내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친구보다 더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를 하실 건데,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이해하실 건데, 대학교 때 만난 친구보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이 더 잘 분명히 기억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났던 그 사건들이나 기억들보다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기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많이 꺼내봤고 익숙해졌고 기억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문제집을 보는 게 유리한 이유가 다양한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내가 봤던 책 그 내용을 잊어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소수의 문제집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연결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소수의 문제집을 한 권을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 책으로 보고 또 다른 책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권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요. 여기 제가 색칠을 해요. 반복을 한다는 의미로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기억이 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고요. 그런데 여러 권의 책으로 본다는 것은 물론 반복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한번 보고 똑같은 문제를 연두색으로도 한번 보고 파란색으로도 한 번을 보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같은 문제인데도 색깔이 다르네? 다르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가 이거 서로 다른 문제 아닌가? 같은 문제인데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같은 문제집에서 보면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 내가 전에 봤던 거다라는 건데, 뭐 새로운 문제집을 봐도 이런 느낌은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라고 판단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예. 그래서 부담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 9문제는 공부해야 돼. 실제로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이게 서로 촘촘하게 연결선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봐버리면 선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이거랑 관련있나? 요게 요거랑 관련있나? 혼선이 빚어진다 그러죠. 막 복잡해져요. 이렇게 단순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 이유를 달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을 지나치게 중복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 강약 조절이 조절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걸 바로 메타인지라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식 위에 지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이렇게 구획 나누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일단 혼란스럽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같은 세 문제를 푸는데 이게 셋이 같은 문제인데 다르니까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건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책을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전에 봤을 때 이 문제는 이제 확실히 알아. 이제 보니까 이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아예 몰라. 요거의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더 빨리 보완시킬 수도 있고 너무 잘하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권화의 효과, 그 유명한 단권화. 자, 단권화가 뭐냐면은 여러 권의 책이 있을 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책을 한 권 정해서 다른 문제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겹치는 부분은 빼고 이 기준이 되는 책에 없는 문제만 이렇게 추려내 보십시오. 자, 이것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문제들은 다 어차피 중복되는 것들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책에서만 반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두 권의 책에서 없는 내용을 이렇게 추렸을 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권화를 해보시면 기준이 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겹치지 않는 이 문제들도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 한 권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여기 기준이 되는 책에 다 들어있네. 이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EU 4번하고 사실은 EU 3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권을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